파티장. 50명이 넘는 사람들 앞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이상한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쏟아졌습니다. 50명 넘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 누구야? 시어머니래. 근데 왜 저렇게 초라하게 입고 왔대? 초대도 안 받았는데 몰래 왔대. 진짜 민망하다. 레스토랑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가시죠. 잠깐만요, 제가. 어머니, 그만하세요. 창피하게.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봤어요. 준수는 저 멀리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정희는 파티장을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이 이사님 저예요. 추정희. 무슨 일이세요? 부탁할 게 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희가 세움 메디컬 공동 창립자라는 것을, 15% 지분을 가진 대주주라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게 뒤집힐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추정희입니다. 올해 64이에요. 제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작은 원룸을 정리하고 근처 시장에서 장을 봐요. 점심은 혼자 먹고 오후엔 공원을 산책하죠. 저녁엔 TV를 보다가 일찍 잠듭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요. 혼자 산 지 10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하나 있는데 준수라고 해요. 37이에요. 잘 컸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멋진 아내도 있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그런데 요즘은 거의 못 봐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에도 해외여행 간다고 연락이 없었어요. 작년 설날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네요. 전화는 가끔 합니다. 제가 먼저 걸죠. 아들은 항상 바빠요. 통화는 길어야 3분이에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말하고 끊어요. 나중에는 안 와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바쁜 게 좋은 거니까요. 며느리는 하유진이라고 해요. 35이에요. 예쁘고 똑똑해요. 좋은 대학 나왔고 외국계 회사 다녀요. 아들이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안 좋아해요. 숨기지도 않아요. 만날 때마다 표정이 불편해 보이거든요. 말도 짧게 해요. 어머니, 오늘은 바빠서요.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제가 초라하거든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입는 옷도 낡았어요. 며느리 친구들 앞에 세우기 부끄러운 시어머니죠. 이해해요. 정말이에요. 며느리 입장에선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어요. 아들이요. 준수 얼굴이 그리워요. 어릴 때 제 등에 엎여서 웃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제 손 꼭 잡던 모습. 그게 자꾸 떠올라요. 어느 날 우연히 봤어요. 며느리 SNS를요. 친구가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초대장이 올라와 있었어요. 준수 생일 파티에 초대합니다. 6월 15일 저녁 7시 강남 르메르 레스토랑. 가슴이 뛰었어요. 준수 생일이 다음 주였던 거예요.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죠. 초대 명단을 봤어요. 50명이 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며느리 친구들, 친척들. 제 이름은 없었어요. 당연했죠. 그래도 가고 싶었습니다. 몰래라도요. 파티 날 저는 오래 고민했어요. 갈까 말까? 가면 민망할 텐데. 며느리가 싫어할 텐데. 아들도 불편할 텐데. 하지만 결국 나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괜찮은 옷을 꺼냈죠. 10년 된 트렌치 코트였어요. 깃은 해져 있었고 소매는 닳았지만 그나마 나았어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이 닦았어요. 거울을 봤죠. 초라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 낡은 옷.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나갔습니다. 레스토랑은 화려했어요. 입구부터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이 매끈했습니다. 제 운동화가 그 위를 밟기가 조심스러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정장과 드레스 차림이었죠. 웃음소리가 컸고 샴페인 잔이 부딪혔어요. 화려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구석에 섰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요. 아들을 찾았어요. 저 멀리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사람들과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잘 컸구나. 저렇게 멋지게. 그때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은색 드레스에 하이힐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표정이 굳었습니다. 빠르게 걸어왔어요.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준수 생일이라서. 잠깐만 볼게요. 초대 안 했는데요? 알아요. 그래도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회사 사람들도 많고요. 분위기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방 갈게요. 어머니, 여긴 가족만 들어올 수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가족인데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렸죠.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렇게 입고 왔지?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러요. 실례지만 이상한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가시죠. 잠깐만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창피하게. 며느리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시어머니래. 초대도 안 받았는데 왔대. 진짜 민망하다. 아들을 봤어요. 준수는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못 본 척했죠. 무너졌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이 아닌 걸까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이상한 사람인 걸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에서 이름 하나를 찾았어요. 이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이사님 저예요. 추정희. 아, 정혜 씨. 무슨 일이세요? 부탁할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뭔데요? 내일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마음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칸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2층이었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사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었죠.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 64세 노인이 비쳤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침을 먹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조카였습니다. 강도윤이요. 고모, 저 도윤이에요. 응, 도윤아. 무슨 일이야? 고모, 혹시 오늘 시간 있으세요? 왜? 집에 짐 좀 옮기는 거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남자 손이 필요해서요. 남자 손. 저는 여자인데 남자 손이라고 하네요. 익숙한 말투였어요. 오늘은 좀 어려워. 약속이 있어서. 아, 그래요? 무슨 약속이요? 그냥. 볼 사람이 있어. 누구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에이, 고모. 뭐 그렇게 비밀스러워요. 어차피 고모 아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실이긴 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안 돼. 아,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도윤이는 제 조카예요. 오빠 아들이죠. 38이에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따뜻했는데 이젠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며느리 때문인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가난한 고모가 부끄러운 거였죠. 이해해요. 정말이에요.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정혜 씨. 오늘도 폐지 주우러 가세요? 아니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요? 누구 만나요? 그냥. 아는 분이요. 정혜 씨 아는 사람도 있었어? 처음 들어보네. 할머니는 웃으며 지나갔어요. 아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였죠. 저는 주변에서 폐지 줍는 고모로 불려요. 매일 동네를 돌며 폐지와 빈캔을 모으거든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요. 창피하지 않냐고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요.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달라졌어요. 낡은 건물에서 높은 빌딩으로 좁은 골목에서 넓은 도로로. 이곳은 제가 살던 세상이었어요. 오래전에요. 약속 장소는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이 이사님이 정한 곳이었죠. 카페에 들어갔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곳이었습니다. 커피값이 비싸 보였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보였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안경을 쓰고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했습니다. 정혜 씨? 이 이사님. 그가 다가와 앉았어요. 이종훈 이사였습니다. 세움 메디컬 경영지원본부 이사였죠. 오랜만이에요, 정희 씨. 몇 년 만이죠? 한 3년 됐나요? 그렇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여전히 외곽에 사세요? 네. 이종훈 이사는 저를 오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정확히는 제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이 이사님이 계산했어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라고 하셨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결심했어요. 이 이사님,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간다는 게 세움 메디컬이요. 이 이사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혜 씨,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제가 스스로 사라진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요. 왜 갑자기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 이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혜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움 메디컬은 상황이 좀 복잡해요. 무슨 일인데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사회에서 파벌 싸움이 격화됐죠. 창립자들도 의견이 갈리고요. 그래서요. 정혜 씨가 돌아오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요? 정혜 씨는 공동 창립자잖아요. 명의는 비공개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지분을 갖고 계시고요. 그게 알려지면 파장이 클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사라진 이유를 말이에요. 20년 전 저는 세움 메디컬을 공동 창립했습니다. 의료 연구를 총괄했어요. 천재라고 불렸죠. 젊은 나이에 획기적인 치료법을 개발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리고 조카 도윤이가 남겨졌습니다. 당시 18살이었어요. 오빠 부부도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도윤이는 저밖에 없었어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도윤이를 키우기로요. 회사에는 비공개 창립자로만 남았어요. 이름을 지웠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졌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이 이사님, 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정혜 씨, 제 조카는 저를 가난한 고모로만 알아요. 제가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며느리도 아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게 정혜 씨가 원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원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어제 아들 생일 파티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50명 앞에서요. 이 이사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것보다 억울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요. 제 이름을 되찾고 싶어요. 이 이사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천천히 하셔야 해요. 갑자기 나타나시면 혼란이 클 거예요. 단계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먼저 자문 역할로 복귀하세요. 비공개로요. 그러다가 조금씩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최소 6개월이요. 6개월.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20년을 기다렸는데 6개월쯤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정혜 씨, 한 가지 더요. 뭔데요? 조카분한테는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요. 때가 되면 말할게요. 알겠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20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는 일.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더 이상 가난한 고모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안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문득 어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이상한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어요. 다시는 그런 말을 듣지 않겠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이사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래된 자료들을 꺼내보고 예전 연구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에 익은 감각이 천천히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카 도윤이가 전화했습니다. 고모, 저 도윤이에요. 응, 도윤아. 고모, 다음 주 토요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벌써 그렇게 됐네. 네. 그래서 고모한테 말씀드리려고요.
작은 파티 할 건데 고모도 오시면 좋겠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초대를 받다니요. 정말? 내가 가도 돼? 당연하죠. 고모인데요. 고맙다, 도윤아.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기뻐했어요. 드디어 조카 생일에 초대받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지 않았지만 정성을 담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좋은 과일을 골랐어요. 포장도 예쁘게 했죠.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이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옷을 골랐습니다. 제일 괜찮은 옷이 트렌치 코트였지만 이번엔 다른 걸 입고 싶었어요. 옷장을 뒤져 조금 나은 블라우스를 찾았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그래도 초라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선물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윤이네 집은 신축 아파트였어요. 강남은 아니지만 괜찮은 동네였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고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로비도 화려했죠. 경비 아저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어디 가세요? 1502호 강도윤 씨 집이요. 손님이세요? 네, 조카 생일이라서요. 경비 아저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하는 거였죠. 잠시 후 올라가도 된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갔어요. 문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정장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세련됐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응, 유진 씨. 도윤이 있어?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거실이 환했고 가구가 고급스러웠어요.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죠. 도윤이와 유진이가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고모. 도윤이가 나왔어요. 웃으며 반겼습니다. 도윤아, 생일 축하해. 이거 받아. 선물을 건넸습니다. 도윤이가 받았어요. 고모 고마워요. 뭐예요? 과일이야. 좋은 걸로 골랐어. 감사합니다. 도윤이는 선물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유진이가 슬쩍 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했어요. 앉으세요, 어머니. 유진이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소파는 부드럽고 깨끗했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뭐라도. 유진이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도윤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고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똑같이 지내지.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나는 이제 익숙해. 고모,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아니야. 바쁜 거 아니까. 유진이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컵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고마워. 차를 마시는데 유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오실 때 뭐 바르고 오셨어요? 바르다니? 향수 같은 거요. 아니면 뭔가 냄새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그래요? 그럼 옷에서 나는 건가? 유진이는 코를 찡그렸어요. 티나게요. 옷이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세탁은 자주 하세요? 당연히 하지. 그래도 냄새가 좀 배는 것 같아요. 이 소파 새 건데. 유진이는 소파를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뭔가 묻은 것처럼요. 도윤이가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뭐가? 사실을 말하는 건데.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유진이가 저를 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생 문제니까요. 알았어. 조심할게. 그리고요,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준비가 안 되잖아요. 오늘은 도윤이가 초대했잖아. 그래도요. 집에 사람 오면 청소도 해야 하고 정리도 해야 하니까요. 제가 집을 더럽힌다는 뜻이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모, 밥 먹고 가세요. 제가 주문할게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일찍 가야 해. 벌써요? 응. 할 일이 있어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고모, 제가 배웅할게요. 도윤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가 작게 말했어요. 고모, 미안해요. 유진이가 좀. 괜찮아. 이해해. 고모는 항상 이해해 주시네요. 그럴 수밖에.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고모가 무슨 짐이에요? 도윤아, 내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현실은 달라. 나는 가난한 고모야. 너희한테 부끄러운 존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며 도윤이의 미안한 얼굴이 사라졌어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쁘고 행복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칸방 안은 어두웠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비쳤어요. 낡은 옷,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유진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냄새가 배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욕당한 게 아니라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초라했어요. 가난하고 늙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이사님 번호를 봤어요.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6개월을 기다려야 했죠.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지만 그게 힘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리치고 싶었어요. 제가 누군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세움 메디컬 공동 창립자야. 천재 연구자였어. 너희가 무시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좁은 방에, 이 외로운 밤에 완전히 혼자였어요. 도윤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누군지 뭘 했는지. 그저 가난한 고모로만 알았죠. 며느리 유진이는 더했습니다. 저를 귀찮은 존재로만 봤어요. 냄새나고 초라하고 쓸모없는 사람.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을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6개월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보다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이 참음이 언젠가는 폭발할 거라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냄새가 배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더 초라해 보였어요. 정말 냄새가 나는 걸까요? 정말 더러운 걸까요? 목욕을 자주 했습니다.
옷도 계속 빨았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 냄새가 나면 어떡하죠?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저 도윤이에요. 응, 도윤아. 고모, 지난번에 미안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유진이가 좀 심했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했거든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윤이는 역시 착한 아이였어요. 고맙다, 도윤아. 고모,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요. 정말? 네. 유진이도 미안하대요. 다시 초대하고 싶다고. 유진이가 미안하다고요? 믿기지 않았지만 도윤이 말이니까 믿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토요일 점심때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기뻐했어요. 도윤이는 역시 저를 생각해 주는 거였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목욕을 오래 했습니다. 옷도 제일 깨끗한 걸 골랐어요. 향수는 없었지만 비누 냄새라도 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그래도 초라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물도 준비했어요. 이번엔 과자를 샀습니다. 비싸지 않지만 정성이었어요. 도윤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이번에도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는 밝았어요. 표정도 웃고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달랐어요. 응, 유진 씨.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깨끗하고 넓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소파에 새 커버가 씌워져 있었어요. 파란색이었습니다. 지난번엔 베이지색이었는데요. 유진이가 제 시선을 따라봤습니다. 아, 소파 커버요? 갈았어요. 어머니 오시기 전에요. 왜? 그냥. 위생관리 차원에서요. 깨끗한 게 좋잖아요. 제 때문이라는 뜻이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앉아서 냄새가 밴 거니까 커버를 새로 깐 거였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유진이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최대한 조심해서요. 도윤이는? 도윤이는 잠깐 나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그래? 네. 어머니랑 저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일부러 시간 맞췄어요. 유진이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얘기해도 될까요? 무슨 얘기? 어머니가 자꾸 오시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담스럽다니? 네. 어머니 오시면 청소도 다시 해야 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솔직히 힘들어요. 나는 그냥 도윤이 얼굴 보고 싶어서.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 현실을 봐야 해요. 어머니가 오시면 도윤이도 불편해해요. 도윤이가? 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부담스러워해요. 친구들 만날 때도 어머니 얘기 안 해요. 창피해서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하다고.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도윤이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예요. 승진도 앞두고 있고요. 이런 때 주변 정리가 필요해요. 주변 정리? 네. 이미지 관리요. 회사 사람들, 친구들 모두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고모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좀 그렇잖아요. 유진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앞으로는 오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당분간이 얼마나 되는데? 글쎄요. 한 1년? 아니면 2년? 도윤이가 자리 잡을 때까지요. 1년.
아니 2년. 그 긴 시간 동안 도윤이를 못 본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가족인데.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가족이 뭐 혈연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도움이 되어야 가족이죠. 도움? 네. 어머니는 도윤이한테 뭘 해주신 게 있어요?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냥 부담만 주잖아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도윤이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습니다. 돈도 인맥도 아무것도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고모 오셨어요? 응, 도윤아. 도윤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유진이를 봤습니다.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신호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고모 유진이한테 들으셨죠? 응. 고모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유진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윤아. 고모가 오시면 저도 부담스러워요. 솔직히요. 친구들한테 소개하기도 그렇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말 못하겠고. 나는 내 고모인데. 알아요. 하지만 고모 현실을 봐야 해요.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제 가족을 꾸려야 해요. 그런데 고모가 계속 오시면 방해가 돼요. 방해. 그 단어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락 먼저 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요. 필요할 때? 네. 그때까지는 오지 말아주세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가 평생을 바쳐 돌본 아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알았어. 그럴게.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고모 화내지 마세요. 이게 다 고모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네. 고모도 편하게 사세요. 저희한테 신경 쓰지 말고요. 도윤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뒤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정리됐네. 속 시원하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만 잘 부탁해요. 도윤이 잘 키워줘요.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도윤이를 키웠습니다. 제 인생을 포기하고 제 꿈을 접고 오직 도윤이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버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힘이 빠졌어요. 눈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이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 이사님, 저 추정이에요. 아, 정혜 씨. 무슨 일이세요? 6개월 기다리기 싫어요. 네. 지금 당장 돌아가고 싶어요. 제 이름을 되찾고 싶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혜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하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누군지 보여주고 싶어요. 이 이사님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졌어요. 대신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절대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할 게 많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씻고 옷을 골랐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정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에 입던 옷이었죠. 다행히 아직 입을 만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울렸습니다. 마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세움 메디컬 본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이었어요. 20년 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넓고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죠.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이종훈 이사님 만나러 왔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추정희요. 직원이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1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이종훈 이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종훈 이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났어요. 정혜 씨 오셨네요.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사무실은 넓고 밝았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어제 전화 받고 놀랐어요. 갑자기 6개월을 못 기다리겠다니.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일을요. 유진이 일을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종훈 이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어요. 정혜 씨, 많이 힘드셨겠네요. 괜찮아요. 이제 끝낼 거니까. 그런데 정혜 씨,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정말 돌아오실 거예요? 다시 사라지지 않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이번엔 끝까지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죠. 이종훈 이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정혜 씨, 이거 보세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세움 메디컬 지분 구조였어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정이 15%. 제 지분이 아직 있네요. 당연하죠. 정혜 씨는 공동 창립자예요. 비공개 명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대주주세요. 15%. 작지 않은 숫자였어요. 20년 동안 회사가 커졌으니 그 가치는 어마어마했겠죠. 이종훈 이사님. 네. 제가 20년 동안 뭘 한 건가요? 뭐라고요? 저는 폐지 주우며 살았어요. 단칸방에서 혼자 외롭게 살았죠. 그런데 제겐 이런 게 있었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보 같았어요. 제가. 아니에요, 정희 씨. 정혜 씨는 선택하신 거예요. 조카를 위해서요. 그래요. 선택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이종훈 이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정혜 씨, 이제 뭐부터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하유진이라는 직원 알아요? 하유진? 누구죠? 제 조카 며느리예요. 세움 메디컬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아, 그 직원이요. 마케팅부에 있죠. 평가 기록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이종훈 이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정혜 씨 혹시? 네.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직원인지.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했어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잃었던 것들을요. 지위, 명예, 돈.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도윤이를 키운 시간. 남편과의 약속을 지킨 자부심.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 것도 찾고 싶었어요. 제 이름을요. 제 자리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종훈 이사였어요. 정혜 씨, 자료 보냈어요. 이메일 확인해 보세요. 벌써요? 고마워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하유진의 인사 기록이었어요. 평가, 근태, 프로젝트 참여 내역. 천천히 읽었습니다. 흥미로웠어요. 그녀는 뛰어난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평가도 중간이었고 프로젝트 성과도 보통이었어요. 하지만 사내 정치는 잘했더군요. 상사들과의 관계가 좋았고 인맥을 잘 활용했어요. 그렇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유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보여줄 테니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도윤이도 유진이도 아무도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이종훈 이사님과 계속 연락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요. 어느 날 이종훈 이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혜 씨, 하유진 대리가 다음 주에 승진한대요. 승진이요? 네. 과장으로요. 회사에서 축하 파티도 연다고 하더라고요. 파티를요? 네. 꽤 큰 규모래요. 본사 임원들도 온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이사님, 제가 그 파티에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혜 씨는 대주주시잖아요. 그럼 준비해 주세요. 제가 직접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파티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오래된 정장이 아니라 새로 산 옷을 입었습니다.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정장이었죠. 머리도 미용실에서 손질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 보였어요.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품이 있는 여성이었죠. 파티는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움 메디컬이 자주 쓰는 곳이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했어요. 사람들이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파티장 입구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유진이가 보였습니다. 은색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윤이도 있었어요. 유진이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는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섰어요.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나와 유진이를 소개했어요. 세움 메디컬 마케팅부 하유진 대리, 아니, 이제는 과장님이시죠.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유진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목소리는 밝고 자신감 넘쳤어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회사를 위해, 팀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을 위해요. 가족.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특히 제 남편 도윤 씨에게 감사해요.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셔서요.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도윤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이도 가질 계획이에요.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해요. 또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유진이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유진이 주변에 모였어요. 회사 동료들 같았습니다. 유진 씨,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진했어요? 비결이 뭐예요?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불필요한 걸 정리했죠. 불필요한 거요? 네. 예를 들면 시간 낭비하는 것들, 쓸데없는 관계 같은 거요. 무슨 뜻이에요? 저희 남편 고모 있잖아요. 정말 부담스러운 분이었거든요. 가난하고 초라하고 사람들 앞에 세우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오지 말라고 했죠. 남편한테도 잘 말해서요. 그런 사람이랑 엮이면 제 이미지에도 안 좋잖아요. 와, 유진 씨 대단하다. 저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해야죠. 제 인생인데요. 쓸모없는 사람한테 시간 쓸 여유 없어요. 쓸모없는 사람.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요. 그때 파티장 문이 열렸습니다. 세움 메디컬 인사팀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3명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인사팀 팀장이 유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유진 대리님. 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하지만 잠깐 말씀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파티 중인데요. 중요한 일이라서요. 유진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뭔데요?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유진 대리님의 승진은 취소됩니다. 순간 파티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프로젝트 성과 조작 및 허위 보고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추가 조치가 따를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팀 팀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유진이가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진짜야? 성과 조작이라니. 대박, 파티 분위기 완전 망했네.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오해인 것 같아. 저는 그때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모르겠는데. 저는 유진이 앞에 섰습니다. 그녀와 눈을 마주쳤어요. 유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 유진 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왜 있겠어요? 내 회사 파티니까요. 뭐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종훈 이사님이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추정의 박사님이십니다. 세움 메디컬의 공동 창립자이시자 15% 지분을 보유하신 대주주이십니다. 파티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유진이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유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난 내 상사들의 스승이었어. 유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지.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존경과 놀람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유진 대리, 아니, 이제는 대리도 아니겠네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하지 마세요. 이미 다 확인했어요.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오해예요, 어머니.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저는 인사팀 팀장을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유진 씨는 다음 주부터 대기 발령입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유진이가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도윤이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윤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고모,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심하다고? 내가 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안심했어? 그건 너희는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어. 냄새 난다고 민망하다고. 그게 심하지 않았어?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었어요. 파티장을 나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유진이가 무너져 울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시작이었으니까요.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이종훈 이사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조사 결과였습니다. 정혜 씨, 여기 보세요. 이종훈 이사님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하유진의 성과 조작 내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엔 다른 이름도 있었습니다. 강도윤, 도윤이도 연루됐나요? 네. 도윤 씨는 우리 협력사 직원이에요. 유진 씨 프로젝트에 외주 인력으로 참여했죠. 그래서요. 두 사람이 함께 데이터를 조작했어요. 성과를 부풀리고 실패한 프로젝트를 성공한 것처럼 보고했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확실해요? 네. 증거가 명확해요. 이메일 기록, 문서 수정 이력, 증언까지 다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까지. 제가 평생 키운 조카까지. 정혜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요? 도윤 씨 처리요. 친족이시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원칙대로 하세요. 친족이라고 봐줄 순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종훈 이사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이었죠. 도윤 씨 협력사 계약도 정지하세요. 유진 씨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혜 씨, 이것도 보세요. 뭔데요? 도윤 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요. 그게 왜요? 그 건물 소유주가 정혜 씨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요? 네. 20년 전에 정혜 씨 명의로 매입하셨던 건물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랬나요? 기억이 희미했어요. 그때는 돈이 많았거든요. 투자 삼아 여기저기 부동산을 샀었죠. 도윤 씨는 그 건물 월세로 살고 있어요. 본인 소유인 줄 알았나 봐요. 월세라고요?
네. 관리 회사를 통해서요. 정혜 씨가 주인인 줄은 모르고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도윤이는 제 집에서 월세 살면서 저를 초라한 고모라고 무시했던 거예요. 계약은 언제까지예요? 다음 달 말까지요. 갱신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움 메디컬 내부 조사가 끝났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하유진과 강도윤의 성과 조작 및 허위 보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대주주이자 창립자 자격이었죠. 유진이와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했어요. 유진이 눈은 부어 있었고 도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하유진 대리, 강도윤 씨. 두 분의 행위는 회사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서류를 읽었어요. 하유진 대리는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강도윤 씨는 협력사 계약을 영구 해지하며 관련 업계 블랙리스트에 등재합니다. 유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해 있으십니까? 있어요. 유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해요. 저는 그냥 실수했을 뿐이에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조작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고모. 뭐야? 왜 말 안 했어요? 뭘? 고모가 세움 메디컬 공동 창립자라는 거요. 대주주라는 거요. 말할 필요가 있었어? 당연하죠. 고모였으면 말했어야죠. 저는 도윤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다면 말할 필요도 없었겠지. 무슨? 너는 나를 가난한 고모로만 봤어. 초라하고 쓸모없고 민망한 존재로. 그런데 내가 왜 말해줘야 해? 도윤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너를 평생 키웠어. 내 부모님 대신 내 인생을 바쳤지. 그런데 너는 뭐 했어? 고모. 유진이 말 듣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가족한테 할 말이야? 도윤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죄송해요, 고모.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고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돼. 고모. 도윤아, 너는 이제 내 조카가 아니야. 나도 내 고모가 아니고. 도윤이가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이종훈 이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이 이사님, 아파트 계약건은요? 다음 달 말에 만료됩니다. 갱신 안 하기로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문이 퍼졌어요. 제게 전체로요. 하유진과 강도윤이 성과 조작으로 해고됐다는 소식이었죠. 업계는 좁았습니다. 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곳에서도 안 받아줬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니까요. 두 사람은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됐습니다. 도윤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고모, 저희 이사 가요. 집주인이 갱신 안 해준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고모, 제발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유진이도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고모만 믿어요. 이번에도 삭제했습니다. 사흘 후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지만 끊지 않았어요. 결국 끊겼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종훈 이사님이 말했어요. 정혜 씨, 도윤 씨 부부가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그래요? 네. 유진 씨 친정이 부산이라던데 거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정혜 씨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슬프지도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바쁜 거리, 수많은 사람들. 이제 저는 다시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세움 메디컬의 대주주로, 창립자로, 추정의 박사로요. 더 이상 폐지 줍는 고모가 아니었어요. 단칸방에 숨어 사는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떠날 차례야.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억눌렸던 것들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종훈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정혜 씨, 다음 주에 이사회가 있어요. 참석하시죠? 네, 물론이죠. 정혜 씨가 공식적으로 복귀하시는 거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이 이사님. 천만에요. 정혜 씨는 원래 여기 계셔야 할 분이에요. 맞아요. 저는 원래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제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거울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비쳤어요. 품위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잘했어, 추정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열 준비를 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지만 이제는 단칸방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깨끗한 아파트였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신문을 봤습니다. 경제면에 세움 메디컬 기사가 났어요. 신약 개발 소식이었죠. 제가 자문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회사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박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어요. 예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제 시선은 달랐습니다. 세움 메디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박사님.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했어요. 연구소로 올라갔습니다. 15층이 아니라 18층이었어요. 새로 만든 연구센터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젊은 연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오셨어요.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30 초반쯤 보였어요. 응, 준비 다 됐어? 네. 오늘 발표 자료 다 준비했어요. 그래, 보자. 회의실로 갔습니다. 연구원들이 모여 앉았어요. 모두 열정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신약 개발 진행 상황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요? 아, 그건 아직 실험 중이에요. 결과는 언제 나와? 다음 주쯤이요. 좋아. 그럼 그때 다시 보자. 회의가 끝났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남았어요. 박사님, 질문 있어요. 뭔데? 이 연구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끔 불안해져서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젊고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네. 그게 연구야.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어.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천만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종훈 이사님과 함께 식사했어요. 정혜 씨, 요즘 어때요? 적응 잘하고 계세요? 네, 잘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연구원들 반응도 좋아요. 정혜 씨한테 배우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열정적이더라고요. 저도 배워요. 정혜 씨가 돌아와서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진짜예요. 고마워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은 강도윤이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고목계.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희는 부산에 잘 정착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일도 구했고요. 유진이도 많이 안정됐어요. 고모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고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합니다. 도윤올림. 편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울컥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도윤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힘들까요? 아니면 조금 나아졌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건 이제 도윤이 몫이었으니까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했어요. 도윤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을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어느 날 세움 메디컬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회사 공식 채널에 박사님 복귀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영상이요? 네. 박사님 이야기가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알겠어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연구실에서였어요. 박사님, 20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낯설지만 좋아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돌아온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떠나 계셨어요?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고 후회하지 않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젊은 연구자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촬영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영상이 올라왔어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감동적이에요. 이런 분이 계셨다니. 존경합니다, 박사님.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몇 개는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세상에 다시 알려졌습니다. 잊혀진 창업자에서 존경받는 연구자로요. 퇴근길 저는 연구소 창문 앞에 섰습니다. 햇빛이 가득했어요. 따뜻한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문득 지난 20년이 떠올랐어요. 단칸방, 폐지 줍던 날들, 무시당하던 순간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어요. 더 단단하게, 더 지혜롭게.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다시 찾았네. 중얼거렸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미소였습니다. 이제 저는 추정이에요. 폐지 줍는 고모가 아니라 세움 메디컬의 창립자, 연구자, 멘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어요. 박사님, 내일 회의 자료 확인 부탁드려요. 응, 알았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연구원이 밝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이게 제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삶.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고맙다 내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해서, 그리고 천천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